혹시 누군가가 나이를 먹어도 몸을 잘 돌보기만 하면 다 괜찮다는 말을 한 걸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예순을 넘어서면 몸을 거뜬히 가꾸기 위해 먹는 것과 자주 하는 몸놀림이 정말 크게 작용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느 한 지점까지만 버팀이 되고 일은 언저리에 들면 눈앞의 모습이 확 바뀝니다. 예순을 넘으면 힘살이 서서히 줄어들어 해마다 대략 3갈래쯤 빠진다고 해요. 게다가 65즈음부터 머릿속이 흐려지는 앓음, 치매 같은 이 생길 위험이 5해마다 2배로 불어난다네요. 그리고 70쯤 되는 분들 중 절반 정도는 귀로 듣는 힘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 60, 이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큰 아픔 없이 오래 살면서 즐거운 뒷날을 맞이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큰 갈림길이 돼요. 오늘은 이른이 되었을 때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7가지 참된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자리에서는 오래도록 거뜬하게 살 수 있는 5가지 숨은 길도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30결을 가량 되는 이야기가 남은 30해를 더욱 기운나게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른이 되면 몸고침 사람, 흔히 의사라고 부르는 얘 말만 그대로 따르면 충분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해요. 몸고침 사람 지시에 따르는 게 오래 튼튼히 사는 길이라고 여겼다면 이른 무렵엔 그 생각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몸고침 사람이 알아보고 고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살 든 이들의 몸을 두루 살피는데 모두 능숙한 건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몸고침 사람은 숨길, 먹거리길, 또는 핏줄길처럼 특정 부위를 깊이 파고드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위를 고치면 다른 부위와의 얽힘을 놓치기 쉬운 거죠. 40이나 50쯤이라면 몸이 아직 회복 힘이 넉넉해서 가령 가슴 뛰는 병을 막으려 가슴꼬침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른이 넘으면 몸 거의 전부가 제 기운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한 부위만 돌보다 보면 그쪽은 나아질 수 있어도 다른 데에 나쁜 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의 온전함이 깨지고 목숨마저 깎아먹는 나쁜 결말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살 든 분들 중엔 꼭 안 해도 될 칼 때는 고침이나 힘겨운 처치를 받다가 위험한 곁가지나 오래 지속되는 고통을 겪으며 그로 인해 몸놀림이나 머리 쓰임이 크게 떨어지는 일이 흔해요. 당장 목숨이 위태롭지 않은데도 칼질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칼을 댄 뒤에는 스스로를 돌보는 힘이 줄어들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몸 망가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피하려면 이른에 들어서서는 몸고침 사람이 권하는 것을 무턱대고 따르기보다 이 고침이 정말로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까? 나이살 든 뒤 즐겁고 거뜬한 날들로 이끌어줄까 하고 스스로 물어봐야 해요.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갈래 정보를 모으고 다른 몸고침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내게 맞는 길을 찾으려 애쓰는 게 중요해요. 숨결고침을 주로 하는 사람과 뱃속고침에 익숙한 사람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견해를 접해야 올바른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나이살 든 이들은 몸고침 사람 말만 믿기보다 스스로 책을 보거나 몸 돌봄 모임에 나가거나 새로 밝혀진 몸고침 길을 찾아보면서 적극적으로 배워야 해요. 내 몸과 함께 찾아오는 나이 듦의 변화를 잘 알면 고침을 택할 때도 덜 흔들리거든요. 또 모든 몸고침 사람이 나이살 든 이들을 돌보는데 깊이 숙련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많은 분, 특히 어떤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분들이나 특정 분야만 파는 분들은 얽히고 설킨 노년 몸앓이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론에 맞춰 내린 판단이 나이살 든 몸엔 어긋날 때도 있지요. 몸고침 사람이 뭘 권하더라도 덥석 예스하기 전에 내 몸 상태를 찬찬히 살펴본 뒤 더 배우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늙어가는 시기에 거뜬히 살아가려면 아픈 고침에만 기댈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해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지나치지 않게 균형 잡힌 길로 몸을 보살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음가짐 역시 몸 튼튼함 못지않게 소중하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해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지키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일을 이어가는 건 오래 살고 더 잘 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또 한 가지, 고기를 먹지 않으면 나이 듦이 빨리 닥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요. 80 넘어서까지 몸을 버티려면 70부터 챙겨야 할 중요한 두 축은 마음의 불꽃과 몸놀림 힘이거든요. 마음의 불꽃이 사그라지면 나이 듦은 훨씬 더 빠르게 밀려와요. 주위 일에 흥미를 잃고 몸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지면 몸은 금세 날마다 쓰던 힘을 덜어버리지요. 결국 몸놀림 힘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70을 넘어도 젊었을 때처럼 열정과 몸의 말랑함을 지키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다면 몸을 싱싱하게 지키고 에너지를 채우려면 뭘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마음 불꽃이 시들지 않게 하려면 고기를 먹는 게 꽤 중요해요. 살 빼려고 고기를 줄이고 풀립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믿는 분들이 적잖지만 실제로는 그게 오해일 수 있답니다. 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밥사리가 달라지면서 예전보다 허술하게 먹고 그로 인해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모자라기 쉬워요. 어떤 조사에 따르면 70 넘은 분들 중 5사람 가운데 1사람은 심각한 단백질 부족을 겪는다고도 해요. 동쪽 나라 사람들이 서쪽 나라 사람들 식습관을 많이 닮아가도 하루에 먹는 고기 양은 여전히 훨씬 적어서 동쪽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고기를 대략 80 손너비쯤밖에 안 먹는데 서쪽 나라 사람들은 많게는 300 손너비까지도 먹는다네요. 물론 서쪽처럼 많이 먹긴 어렵겠지만 동쪽, 특히 나이살 든 분들의 고기 섭취는 아직도 크게 모자란 편이에요. 이게 열정과 몸힘이 약해지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어요. 나이살 들어 기운이 빠지는 가장 깊은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살림살이 때문만이 아니라 머릿속 기쁨을 만드는 알맹이인 세로토닌 부족도 있어요. 세로토닌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행복 알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모자라면 기분 좋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며 날마다 살고자 하는 의욕이 시들해지고 감정이 들쑥날쑥해져서 깊은 우울감까지 찾아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나이가 들어도 세로토닌 줄어듦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 가장 쉬운 한 가지 방법이 먹는 걸 바꾸는 거고 그 핵심이 바로 고기를 더 챙겨 먹는 거예요. 고기엔 세로토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트립토판이 가득하거든요. 규칙적으로 고기를 먹으면 몸 안에서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져서 열정 저하를 막아줍니다. 이건 마음을 밝게 할 뿐 아니라 날마다 하는 활동을 지속할 힘도 더해줘요. 고기 먹기에 더해 무리가 없는 선에서 꾸준히 몸놀림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자주 움직이지 않으면 열정이 가라앉을 뿐 아니라 힘살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몸놀림은 힘겹게 할 필요 없이 가벼운 걸음이나 부드러운 운동 같은 걸 꾸준히 이어가 몸을 말랑하게 지키면 돼요. 게다가 날마다 햇빛을 쬐면 몸이 세로토닌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침마다 바깥을 거닐면서 해를 쬐면 마음을 북돋울 수 있지요. 이렇게 삶을 거뜬히 보듬으면 몸도 나이 듦에 적응해주고 마음도 한층 좋아집니다. 정리하자면 70이 넘어도 내 몸을 튼튼하고 에너지가 넘치게 지키면서 80을 맞이하려면 알맞은 몸놀림과 함께 고기에서 얻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힘살 먹을거리가 넉넉해야 사계절 내내 기운과 열정을 돌게 하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햇볕 아래를 걸어보면 몸도 한결 거뜬해지고 마음도 밝아져요. 잘 먹고 잘 움직이는 두 축을 함께 지키면 나이듦 속에서도 튼튼함을 지속하고 숨을 더 길게 이어가며 더 오랜 세월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같은 자리에 오래 누워 지내면 나이 듦이 2배로 빨라진다는 사실도 꼭 짚어둬야 해요. 해를 더할수록 사람마다 몸 상태나 튼튼함이 크게 달라져요. 80살 넘어 누워 지내며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아침이면 산책을 하고 수영이나 공놀이 같은 활동을 즐기는 분도 있지요.
이는 개인별로 몸놀림 힘이나 온몸 기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며 날이 갈수록 이런 차이는 더욱 분명해질 거예요. 이렇게 갈리는 모습은 누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누가 곁에서 돕는 손길이 필요한지, 또 누가 아픔이나 다침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누가 그렇지 못한지도 가른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열흘쯤 알아 누웠다가도 금세 일상으로 돌아가곤 하지만 나이살 든 뒤엔 잠깐 누워 지내는 것만으로도 특히 몸놀림 힘이 뚝 떨어져요. 힘살이 줄어들어 일어서거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머릿속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나이살 든 분들에겐 몸을 계속 쓰고 머리를 굴리는 습관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움직임을 멈추면 몸은 급격히 힘을 잃고 머리 늙어감도 빨라지지요. 그렇다고 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가벼운 산책이든 머리를 쓰는 놀이든 혹은 가족 벗들과 수다 한 자락 나누는 일이든 자주 이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삶이 길어지는 마당에 이런 준비가 없으면 개인마다 몸놀림이나 튼튼함 수준이 큰 차이를 보여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나이살 든 이들은 정기적으로 몸과 머리를 움직이는 버릇을 놓지 않아야 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해야 몸과 마음이 나이 듦에 맞서 적응하며 버틸 수 있으니까요. 움직임과 생각을 멈추면 몸이 회복하는 힘을 급속히 잃고 심한 아름을 겪을 위험도 커져요. 이건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 긴 산날 속에서 그를 보살펴야 할 가족이나 마을 전체의 부담이 되기도 해요. 나이살 들어도 튼튼함을 지키려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게 분명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 말랑함을 지키려면 자꾸 움직이고 머리를 돌리는 일이 필수예요. 글을 읽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짧게라도 걸어 다니는 작은 활동이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점점 길어지는 날들 속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보듬으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누릴 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든이 되는 걸 지나치게 겁낼 필요는 없어요. 물론 특히 85을 넘기면 일상이 크게 바뀔 수 있어요. 일상살이 몇몇 부분을 남에게 기대야 할 수도 있지요.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게 나이 듦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걸 외면하면 그 뒤 15해나 20해를 몸도 마음도 무겁게 지낼 수 있답니다. 우리는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도 늘어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래 산다고 늘 든든한 건 아니죠. 거의 모두 마지막 몇 해에는 누워 지내야 할 정도로 기운이 빠지는 시기를 겪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삶의 한 흐름이에요. 나이 듦을 피하려고 애쓰거나 외면하려 하면 삶이 더 불편하고 고단해질 뿐이에요. 오히려 늙어감을 담담히 받아들이면 마지막 시기를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요. 80쯤 되면 몸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활달하기를 바라는 건 무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른 무렵은 여전히 나이 듦과 맞서볼 만한 때이기도 해요. 튼튼함을 붙들 수 있는 값진 시기이고 이때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면 80 이후 삶의 빛깔이 많이 달라져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몸이 늙어가는 걸 두고 한적하고 고요한 나날을 선택하는 분도 있어요. 또 늙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단 걸 알면서도 마음을 또렷이 지키고 몸도 부드럽게 가꾸며 가능한 한 오래 버텨보려는 분도 있죠. 어느 쪽이든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건 없어요. 각자 자기 길을 찾는 거니까요. 그렇더라도 80을 넘어서도 몸을 스스로 돌보며 지낼 수 있다는 건 삶의 기쁨을 오래 지키는데 정말 소중한 길이에요. 이걸 젊음을 붙잡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발로 움직이고 내 몸을 돌보면서 될 수 있으면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 몸과 마음을 말랑하게 지키면 늙음이 그저 쓸쓸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있는 삶의 한 토막이 될 수 있어요. 머릿속을 맑게 하고 싶다면 이른부터 움직여야 해요. 이 나이가 나이 듦을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무렵에 하는 온갖 기운찬 움직임이 그 뒤 인생을 버티게 해주는 바탕이 됩니다. 알맞은 밥살이, 꾸준한 몸놀림, 그리고 머리를 굴리는 습관은 몸과 머리가 자연스레 기운 빠져가는 걸 한층 늦춰줘요. 70살에 들인 좋은 습관은 80쯤 가서도 큰 힘을 발휘해요. 틈틈이 몸놀림을 하면 힘살을 지킬 뿐 아니라 머리도 더 또렷해져요. 책을 읽거나 모임에 나가 벗들과 떠들거나 뭔가를 배우면서 머리를 쓰는 것도 머릿속 늙어감을 늦추는 좋은 길이죠. 무엇보다 삶을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해요. 70을 넘으면 누구나 의욕이 줄어들기 쉬운데 그 열정이 사라지면 몸이 빨리 쇠약해지고 어느새 남의 손길 없인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게 몹시 소중해요. 마음이 높이 살아있으면 몸도 따라서 힘이 나고 더 오래 튼튼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나이듦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70 무렵에는 몸 힘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여러 위험이 함께 찾아오기 쉬워요. 그중 하나가 큰 병이나 다침이에요. 70에 들어서 갑자기 암이나 머리혈관 막힘 같은 게 생기면 몸 상태가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으니 이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져요. 칼을 댈지 말지, 어떤 고침길이 내게 맞을지 등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결정에는 늘 위험이 따르니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 침체도 눈여겨봐야 해요. 마음이 가라앉으면 몸놀림도 하기 싫어지고 친지나 벗들과 만나는 모임도 피하게 돼요. 원래 자주 만나던 분들도 우울감이 스며들면 아무리 권유받아도 나가고 싶지 않아지죠. 그러면 교류나 움직임이 줄고 결국 머리와 몸이 더 빨리 시들어갑니다. 그러니 70을 넘기면 몸뿐 아니라 마음 챙김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편하고 밝아야 삶을 계속 즐겁고 뜻깊게 이어갈 수 있고 그 덕에 전체 몸 컨디션도 올라가요. 또 70 시기는 필요 없는 인간관계나 모임을 한번 정리해볼 때이기도 해요. 마음의 짐을 덜고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니까요. 결국 70이라는 때는 나이듦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아직 몸놀림과 머리를 가꾸고 키울 힘이 남아있는 때라는 뜻이죠. 80에도 스스로 돌보며 살고 싶다면 70에 쌓는 습관과 노력이 매우 중요해요. 이 시기에 자주 몸을 움직이고 머릿속을 쓰도록 자극해주면 몸과 마음의 젊음을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70 무렵까지 머리앓이, 치매 등을 앓거나 특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해요. 큰 다침이나 무거운 병이 없다면 중년처럼 활동하며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매일을 어떻게 보내고 몸과 머리를 부지런히 쓰는지 그리고 마음을 긍정으로 채우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몸과 머리를 거뜬하게 80까지 이어가려면 70이라는 나이가 무척 소중합니다. 이 시기에 내 일상을 잘 보살피면 그 뒤 많은 해를 더욱 빛나게 보낼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서 늙음 맞기를 무작정 내세우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요즘은 몸고침길이 훨씬 발달해서 70이 되어도 예전보다 훨씬 힘차게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게 길어야 80 언저리까지예요. 그 무렵을 넘어가면 대부분 사람에겐 늙음이 확연히 찾아오고 그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순 없지요. 지금 세상에서 몸고침 기술이 산라를 늘리고 삶의 편안함을 돕긴 해도 나이 듦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를 뜻하지 않아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 가능한 한 조화롭게 살아가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기는 태도가 중요해요. 70까지는 늙음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애쓸 수 있지만 그래도 나이 듦은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늙음을 싸워 이겨야 할 무엇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자는 거죠. 70부터 튼튼한 버릇들을 다져놓으면
여든 넘어 몸이 기울더라도 마음만큼은 꿋꿋이 버틸 수 있어요. 또, 이른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정말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60, 70 무렵 직장을 그만두면 움직이고 머리를 쓸 일도 크게 줄어들어 가만히 있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곤 해요. 그러면 점점 몸이 굳고 매일매일이 맥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른이라도 몸에 이로운 습관을 새로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주 움직이고 머릿속을 쓰는 버릇을 들여야 나이 들매 덜 휩쓸려요. 이른에 들인 몸놀림 습관은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라 오래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80이 되어도 여전히 걷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 쉽지요. 이를테면 이른에 하루하루 걷는 버릇을 들여놓으면 80에도 계속 걸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힘살이 쉽게 주저앉지 않고 관절도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나이 들매 딸려오는 아름이 덜 생길 수 있죠. 이른에 수영이나 오름질 같은 걸 즐기던 분이라면 몸 상태가 받쳐주는 동안엔 계속 할 수 있고 꼭 힘겹다면 더 쉬운 움직임으로 바꿔서라도 이어갈 거예요. 몸놀림뿐 아니라 머리를 움직이는 놀이나 몸짓, 그림, 바둑, 책 읽기 같은 즐거움도 이른 전에 습관이 되면 그 뒤로도 거르지 않고 지속하기 쉽죠. 이건 머리를 계속 돌리게 해줘 기억력이나 머리 늙어감을 늦추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런 몸놀림과 머리쓰기 버릇은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게 돕고 덕분에 더 낫고 자립적인 삶을 열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오늘날 이른 무렵 세대는 예전보다 젊고 활발한 편이지만 그래도 늙음이 몰고 오는 위험은 항상 존재해요. 특히 마음의 기운이 약해지는 게 큰 문제인데 이건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여파를 가져와요. 몸놀림과 머리쓰기를 계속해야만 유지가 되는데 일은 넘어 조금만 게을러도 바로 몸과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다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금세 사라지고 어느새 남의 보살핌을 당연히 기대해야 하는 형편이 됩니다. 사실 일은 넘은 분들 중에는 움직이고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의욕이 줄어들어 쉽지 않아 하는 분이 많아요. 마음 불꽃이 꺼지면 몸놀림도 귀찮아지고 밖에 나가거나 사람을 만나기도 꺼리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말수가 줄고 몸이 굳어지면서 나이 듦이 더 가파르게 찾아와요. 이렇게 되면 몸 튼튼함뿐 아니라 삶에서 느끼는 기쁨도 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뇌 자극이 줄어 힘살과 머리쓰임이 약해지고 마음까지 우울감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른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날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예요. 힘겨운 운동이 아니라도 좋으니 적어도 하루 1시간 정도는 걸어 다니거나 부드러운 몸놀림을 하거나 누군가와 어울리는 자리를 가져보세요. 이 습관이 이어지면 몸이 굳지 않고 머릿속이 맑아지며 나이 듦도 더디게 됩니다. 그 덕에 앞으로 남의 돌봄에 기대야 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몸을 움직인다는 건 단지 몸만 쓰는 게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고 머릿속에 늘 작은 도전을 주는 길이에요. 100해 가까이 사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70부터는 늙음과 맞서 싸우고 80부터는 늙음을 받아들이는 두 시기로 나눠 생각해야 한답니다. 아무리 애써도 결국 어느 날엔 80을 넘어서며 늙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까지 억지로 젊음을 붙들려다 보면 실망만 클 거예요. 그러니 담담히 늙음을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여기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랑하는 분들, 여기까지가 몸고침 사람들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우리가 이른이 되면 겪게 되는 참된 모습들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이어지는 자리에서는 나이살 든 분들이 늙음을 더디게 하고 즐거우면서도 편안한 나날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5가지 묘책을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동기가 되어 오늘부터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아래에 7을 남겨주세요. 만약 전혀 끌리지 않는다면 0을 남겨주셔도 돼요. 여러분의 나눔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